반갑습니다. 미래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24년 2분기 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분석을 통해서 컨센을 내볼 건데, 24년 2분기의 실적을 보니까 외형 성장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포괄손익 계산서인데 연결이나 뭐 별도나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연결로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그 미래반도체가 어떤 사업체인지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요 제품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 SSD 등을 삼성전자로부터 구매를 해서 그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외주 담당하는 거죠. 유통의 외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99.9%를 유통을 하고 있죠.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이거를 B2P로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은 지금 23년도 2분기까지의 누적을 보게 되면 1,850억 원의 그 매출액을 냈다가 이번 연도는 2,504억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23년도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지금 700억 정도의 거의 뭐 650억 정도의 매출액 증대를 바로 보여주었죠. 1년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을 보게 되면 1850억에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볼게요. 2500억이죠. 2504억을 더하면은, 나누면은, 어, 74 정도 나오죠. 74니까 거의 26%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매출 원가가 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23년도에 워낙 업황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매출 원가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에는 매출 원가가 비중이 조금 줄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0.4%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뚜렷하게 줄지 않았죠. 아무래도 23년에 연장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4년 2분기, 그러니까 23년의 연장선, 그러니까 업황이 좋지 않았던 23년의 연장선으로 24년 2분기까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업황이 회복되고는 있지만은 또렷하게 업황이 회복되는 시점은 24년 3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4년 3분기부터 D램 가격, 낸드 가격을 30% 올린다고 말했었죠.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D램 가격, 낸드 가격이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40% 정도 올라왔다면은 이제 3분기부터는 거의 이제 50%, 55%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3분기, 4분기에는 훨씬 더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매출 원가의 비중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47억에서 62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21억에서 39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거의 20억에서 40억까지 늘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2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회사 포함해서 당기순이익 기속시키고 기타 포괄손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좀 제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총 포괄손익을 보게 되면은 지금 39억 그대로인데 지금 23년도에는 13억이었죠. 이렇게 보면은 거의 3배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미래 반도체 자체의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실적 부분이 좀 가미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레거시 제품에서 제가 그 삼성전자 레거시 제품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미래반도체가 그 수혜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번 영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뭐 영상을 많이 촬영을 했었으니까요. 여태까지 촬영한 것 중에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서요.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래 반도체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그런 실적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빠졌던 것들은 일단 매크로적으로 빠졌었죠. 매크로적인 부분에 의해서 빠졌었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미래 반도체는 사실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상관없이 거의 국내에 그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레거시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반도체 유통이 잘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국내에. 그래서 국내 실적 고스란히 지금 미래 반도체가 보게 생겼고 그에 따라서 미리 선반영이 좀 되었죠. 반기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미리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라면은 좀 내부자 정보로 샀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유추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또 레거시 제품 많이 팔렸다는 것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었던 정보로 이렇게 행보할 때 하락세 좀 멈추는 듯하고 최근에 이 변곡점 나왔죠.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어떤 변곡점, 반도체 지수 자체가 변곡점이 나왔었던 그 시점부터 이렇게 행보할 때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진입해가지고 이런 수익을 볼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매크로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제 발표됐던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포인트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그 물가 자체가 또 내려갔다는 게 또 확인되었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 또 이제 가속되겠죠. 가중되겠죠.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지만 이제는 문제가 그 빅스텝으로 0.5% 인하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하튼 간에 그렇게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가치가 조금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환율 자체가 내려갈 거죠. 환율이 내려가면서 이제 외국인이 투자 유입세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플러스 요인이겠습니다. 그래서 PPI 지수 발표됐고 이제 오늘은 또 새벽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 여력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종합을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개인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좀 들어올까 싶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선물 시장에서 거의 뭐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기관은 좀 반대 매매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세 장 속에서 개인이 너무 순매수를 많이 했다 보니까 거의 뭐 아시겠지만은 개인이 먼저 이 저점을 인식하고 거의 뭐 수십 조씩 사들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용과 대차 거래를 엄청나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 의식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반대 매매 거의 뭐 청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간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매매 그 대차 거래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신용 매매 현황 동향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하락세 장 속에서 신용 금액이 엄청나게 많았다가 점점 이제 청산되면서 줄어드는 움직임이 보이죠.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금액을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다가 이 날짜 8월 6일자 보시면은 8월 6일자 신용 잔고가 거의 뭐 58억 정도 됐는데 7일자하고 8일자에 이렇게 신용 청산이 거의 8억 정도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신용의 어떤 현황에 따라서 신용 청산이 됐느냐 안 됐느냐도 좀 상승 여력에 모멘텀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간에 지금 지난 3거래일 동안 상승하는 동안 그 신용의 변화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신용을 별로 안 썼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개인이 신용을 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개인이 별로 이 상승세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개인이 들어왔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음봉이 나왔을 때 또 신용 잔고가 3억이 늘었습니다. 이때 3억이 늘었죠. 그래서
이 주포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은 이거래일 동안 더 가격을 빼가지고 이 3억 신용 들어온 것도 다 청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쁜 마음 안 가지고 바로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장대 양봉 나왔고요. 윗골이 좀 달렸지만 이런 거는 그냥 위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꼬리는. 여하튼 간에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또 신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은 내일 또 기록이 나올 건데 내일도 확인하시면서 신용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좀 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유추를 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좀 볼게요. 보시다시피 매출액 2분기에 급증하고 있죠. 이게 상승세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레거시 제품, 안 그래도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HBM에 그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제품의 수요를 삼성전자가 다 공급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레거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충분히 가능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신규 공장 25년 넘은 짓잖아요. 거기서도 레거시 제품을 생산할 거라고 제가 표를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레거시 제품이 많이 팔리겠다라는 걸 또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 점 때문에 미래 반도체의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기 순이익도 이렇게 계속해서 흑자 나해주고 있고 자산 현황도 늘어나고 있죠. 뭐 물론 부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자본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 좀 조심을 좀 해야겠네요. 현금 흐름 보면 잉여 자본 현금 흐름이 다소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분기부터 흑자 전환돼서 플러스로 나올 것으로 유추가 되죠. 이러면은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엄청난 폭으로 적자 폭을 줄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어서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PBR 밴드, PER 밴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PBR 밴드가 지금 상장하고 나서 이 상단부 6배에 터치하고 나, 6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4배 터치하고 3배, 2.67배네요. 2.67배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4배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PBR 밴드와 PER 밴드 모두 다 지금 거의 뭐 저점으로 인식되는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이라 매우 호신호이지 않나, 좋은 모멘텀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밴드, PBR 밴드, PER 밴드도 어느 정도 채널, 그 주가 채널을 보듯이 채널이라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참고하기에 좋은데 다소 이제 그 흐름이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고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이 PBR 밴드를 순자산 대비해서 보더라도 이런 밴드 속에 움직이다가 다소 하향 돌파했다가 반등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조금 저항대가 될 겁니다. 저항대가 될 거라는 것도 인식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돌파하고 나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터치하고 내려온 흔적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PBR 3.87배죠. 그럼 3.87배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3.87배가 얼마냐라고 이제 좀 물어볼 만하죠.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네이버에 보면은 일단 분기 BPS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지금 2분기로 계산한 BPS가 5,800원, 5,800원 정도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16,950원이죠. 그러면은 16,950원 나누기 아까 BPS가 얼마였죠? 5,800원이죠? 지금 2.92배네요. 2.92배 맞는지 볼게요. 지금 이게 분기로 계산한 게 맞는지 봅시다. 2.9배 맞네요. 거의 맞죠? 그러면은 아까 그 분기로 계산한 BPS로 계산한 게 맞네요. 그러면 5,8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점 몇 배라고 몇 배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3. 네, 3.92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3.9배, 3.9배로 계산을 하게 되면 네,
5,800원 곱하기 3.9배죠. 그러면 22,600원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투자 지표나 밴드나 이런 걸로 조금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까지 간다는 확실한 멘트는 아닙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밴드상으로 이런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의 투자 방법이죠. 한 가지의 투자 방법이고, 시청자분들께서 적절한 판단으로 또 다른 투자 방법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님들께서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투자를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좀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뭐 저항 채널을 완벽하게 뚫어냈고 지금 상승 추세에 돌입을 했죠. 다른 뭐 반도체 종목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 반도체의 최대 단점은 유통 주식 비율입니다. 유통 주식 수. 유통 주식 비율 자체도 26배 밖에 되지 않고 유통 주식 수도 37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주가 가격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다만 유보율이 5,000%가 넘기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죠. 유통 주식수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그래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는 다르게 크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물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히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CPI 지수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의해서 또 추가적인 반도체 업종들이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가격 조작이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매우 주의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신용 잔고 이런 것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24년 2분기 반기 보고서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롭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